첫 장면부터 완전 충격적이네요. 황기만이 도유경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황기만의 모습,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했던 사람인데 무릎까지 꿇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도유경이 황기만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으니까 일어나 라고 말하는데, 이때 도유경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여요. 분명 황기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기만의 다음 대사가 정말 압권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죽으라면 죽을게 라며 도유경의 다리를 붙잡는 장면. 와, 이거 완전 막장의 정석이잖아요. 유경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외치는 황기만의 모습에서 진짜 절박함이 느껴져요. 이 남자 정말로 도유경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황기만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요. 평소에 자존심 강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건가요? 도유경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줬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매달리니까요. 게다가 죽으라면 죽을게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니 부담스러우면서도 뭔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너 없이 못 살아 라는 황기만의 외침은 정말 진심일까요? 생각해보면 황기만도 나름 외로운 사람이에요. 동생 황기찬은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어머니 노숙자는 정우성에게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유경이 유일한 위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황기만이 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죠.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도유경을 붙잡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도유경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요. 황기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도유경이 황기만의 진심을 시험해볼 것 같아요. 정말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황기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이 무릎 꿇기 장면이 나오게 된 배경도 궁금하죠? 아마 황기만이 도유경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도유경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선언했을 수도 있고요. 황기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로 도유경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도유경의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죽으라면 죽을게라는 대사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황기만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도유경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도유경의 괜찮으니까 일어나라는 대사도 의미심장해요. 완전히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반응이거든요. 아마 도유경도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황기만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고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황기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도유경은 그런 황기만을 믿어줄까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황기만을 용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두 번째 장면, 5호 강승우가 드디어 누나 편을 들기 시작했네요. 누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누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고모한테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는 강승우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요. 평소 온순하고 조용했던 승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니,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드디어 강승우가 강재인과 강미란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나인 강재인의 편을 든 거죠. 강미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일 거예요. 자기가 키운 조카가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다니, 이건 강미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강승우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한쪽에는 자신을 키워준 고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피를 나눈 친누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누나 잘못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서 강승우의 확신이 느껴져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강미란이 강재인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강승우가 실망할 만해요. 가짜 상속자로 몰아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런 고모의 모습을 보면서 승우도 많이 실망했겠죠. 고모한테 실망했어요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도 의미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애둘러 표현했을 텐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건 정말로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강미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네가 뭘 알아?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네 누나 편 들어라 라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강승우가 이렇게 나온 계기가 뭘까요? 아마도 강미란이 또 강재인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그걸 보고 승우가 폭발한 거죠.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건 가족의 힘이에요. 아무리 고모가 자신을 키워줬어도 결국 피를 나눈 누나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죠. 누나 잘못 아니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어요. 강승우의 이런 선택은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강미라는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동시에 강재인은 든든한 동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왜 누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에요. 이건 고모도 강씨 집안 사람인데 왜 가족을 공격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강미란과 강승우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강미란은 정말로 고립될 거예요. 황기찬도 위기에 처해 있고 강세리도 과거가 들통나고 있는 상황에서 강승우마저 등을 돌리면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강승우도 처음에는 고모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게 됐고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강승우의 실망했어요 라는 말이 강미란에게 얼마나 아플까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어떤 벌보다도 큰 고통일 거예요. 앞으로 강승우와 강재인 남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미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니면 더욱 악랄해질까요? 세 번째 장면, 드디어 강세리의 비밀이 밝혀지나 봐요. 강재인이 강세리의 결혼 사진을 들고 추궁하는 장면. 너가 보냈니? 강세리, 너 설마 황기찬 회장이 두 번째 남편이니? 아니면 지금 너희 남편처럼 두 집 살림 차려? 라고 묻는 강재인의 표정이 정말 차갑네요. 와, 강세리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지금도 그 결혼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강세리가 썩은 미소를 지으며 강재인을 바라만 본다는 설명이 정말 소름 돋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한다? 이건 그래, 맞아.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도발 같아요. 강재인이 너가 보냈니? 라고 묻는 걸 보니 이 사진을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것 같아요. 38화 본편에서도 황기찬에게 익명으로 사진이 전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재인에게도 똑같은 사진이 온 거죠? 두 번째, 남편. 이라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강세리가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충격적으로 아직도 그 결혼이 유효한 상태에서 황기찬과 중혼을 한 건가요? 두 집 살림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해요. 혹시 강세리가 지금도 첫 번째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황기찬과도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충격이에요. 강세리의 썩은 미소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 그래, 다 들통났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라는 체념. 둘째, 네가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발. 셋째,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라는 해방감. 이 결혼 사진의 등장은 강세리에게는 치명타예요. 황기찬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상대가 이미 결혼한 여자였다면? 그것도 지금도 그 결혼이 유효하다면? 강재인이 이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해요. 단순히 강세리를 협박하는 용도로 쓸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까요? 강세리가 말없이 웃기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38화 본편에서 강세리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예고편에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썩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건 이미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너가 보냈니? 라는 강재인의 질문도 흥미로워요. 강재인은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이 강세리 본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 강세리가 스스로 자폭하려는 건 아닐까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대비가 정말 극명해요. 강재인은 냉정하고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는데 강세리는 말없이 웃기만 해요. 누가 우위에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강세리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결혼을 숨겼을까요? 혹시 그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앞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이 비밀이 밝혀지면 강세리는 정말로 끝이에요. 학력 위조에 이어 결혼 사실까지 숨겼다니. 황기찬도 더 이상 강세리를 감싸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강세리의 그 썩은 미소.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미소 같기도 하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악마의 미소 같기도 하고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